산후조리원에 와서 일주일 정도 동안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산후조리원에서는 낙상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전화를 드렸는데 산후조리원이 왜 산모에게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죠. 출산을 겪으면서는 상처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왕절개를 하고 나면은 배에 상처가 생길 것이고 자연분만을 하고 나면은 아기가 나오면서 밑에 상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지금은 일반적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자연분만이어서 참고로 이제 밑에 상처가 있는데, 지금이야 일반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지만 출산하고 열흘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일반적인 의자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더군다나 출산하고 처음 3, 4일 동안에는 제가 앉고 서는 거를 제가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 남편한테 나를 좀 눕혀줘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남편의 몸에 의지해서 누웠을 정도로 제가 편안하게 이제 엉덩이를 어딘다가 댄다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 와서 쉬지 않고 그냥 그 내 몸에 상처가 난 상태 그대로 아기를 케어했다라고 하면은 이 상처를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몸의 변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젖이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에 이제 젖이 돌면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또 생겨요. 사람들이 그거를 전몸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몸살은 출산의 고통보다도 조금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동안에 전몸살이 말로만 들었는데 뭐지? 내가 임신하면서 겪었던 가슴의 통증 이 정도가 전몸살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제가 아기를 낳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진짜 제대로 된 전몸살을 경험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저의 양쪽 가슴이 공깃밥처럼 너무 딱딱해지면서 막 열이 막 후끈후끈 오르는 느낌이었고, 밤새도록 계속 끙끙대면서 잠에서 깼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나의 아이를 오롯이 혼자서 봐야 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산후조리원에 와 있으면은 내가 아기가 보고 싶어서 아기를 보다가도 지금 안 되겠다, 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다 라고 하면은 바로 신생아실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아이에게 밥을 주고 싶다,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바로 신생아실에 전화해서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드려서 이제 아이한테 수유하는 자세 같은 거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산후조리원에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집에 가서 바로 아이를 케어했다?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후 직후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마이킴은 진짜 어땠는지, 마이킴의 모습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저도 사등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산후조리원에 와서 일주일 정도 동안에 엄청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는데, 많이 진짜? 울었던 이유는 아이가 너무 이뻐서. 아이가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지 내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 일은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생활이 좀 편안하고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더군다나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달려와서 그래도 많이 위로해주고 좀 따뜻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육아에 태양이도 너무 이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집에 가봐야겠죠? 집에 가서 육아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본격적인 뭔가가 우울증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데일리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 동안 좀 나름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었는지. 웬만하면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자라는 취지에서 참석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장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실제로 장명을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장명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을 통해서 장명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때 조리원 입소한 첫날이었는데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원리로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 수 있는 나름 유익한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외에도 베이비 화장품 회사에서도 나오셔서 베이비 마사지라고 해서 아기 마사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분유 회사 쪽에서 나오셔서
아기 이유식 만드는 법 등등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기 관리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는 또 다른 분유 회사도 있었고요. 모빌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흑백 모빌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아이 교구 회사 아니면 아이 도섭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은 장점이 어쨌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회사에서 좀 본인의 회사를 조금 영업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다 보니까 자그마한 선물, 소소한 선물들도 같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름 받을 수 있는 것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거는 여기 일주일에 3번 요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요가를 하고 나면은 진짜 몸이 많이 좀 찌뿌둥하던 것이 치유가 되는 것 같고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잘 참여해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산후조리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산후조리원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 첫 번째는 바로 신뢰도, 믿을 수 있는 곳이냐.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산후조리원에서는 낙상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 방식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선택했던 산후조리원을 취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했었는데,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속 말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완납을 먼저, 그러니까 현금을 완납을 먼저 유도한다거나, 이제 보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가격만 예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입소하면은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그곳은 현금으로 완납을 하기를 좀 바란다거나, 다른 분이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거기를 예약했다고 환불을 요청을 했는데 그 환불을 거의 사주에유를 걸려서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 두 번째 산후조리원에 예약한 그대로 좀 믿고 가려고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그곳에도 안 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낳고 전화를 드렸는데 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없어서 대신에 저희한테 이제 이만큼의 서비스를 줄 테니 좀 다른 조리원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본인의 조리원으로 오면은 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해주셨었는데, 그 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제공을 해주시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아무래도 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산후조리원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 믿을 수 있는 곳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괜찮은 곳이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것도 잘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환불을 요청하고 2주가 지났고 저는 통화를 6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선택할 때 신경 써야 할 두 번째는 방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요. 막상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병원에서 병실에 있었을 때에는 나름 그것도 지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병실에 있다가 병원 병실이 약 2.5배 혹은 3배 정도 크기의 산후조리원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정말 만족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혹시 남편과 따로 잘 게 아니라 남편이 항상 퇴근하면은 산후조리원에서 와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방 크기는 좀 고려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방 크기가 넓냐 아니면은 작냐라는 것에 따라서 좀 느끼는 생활의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떤 산후조리원들은 방마다 가격이 다른 산후조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작은 방은 더 적은 금액, 큰 방은 더 비싼 금액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산후조리원은 모든 방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 말인즉슨 방의 크기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좋은 것 같아요. 방이 그냥 모든 방이 좀 위화감 없이 크기가 동일한 것도 사실은 좋은 부분 중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 선택할 때 고려하셔야 될 점 세 번째는 식사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냐입니다. 식사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느냐라는 거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냈던
산후조리원, 제가 2주 동안 지냈던 산후조리원은 식사가 방에서 먹게끔 제공이 됩니다. 즉 제가 방에서 쉬고 있으면은 식사 시간에 똑똑똑 하면서 여사님께서 식사 그릇을 방으로 가져다 주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방으로 갖고 와서 이제 무거우니까, 식기가 꽤나 무겁거든요. 식기가 무거우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놔 주시고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유축을 하고 있었으면 유축을 마친 이후에, 혹은 수유를 하고 있었으면 수유를 마친 이후에, 혹은 제가 뭐 조교를 하고 있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으면 목욕을 마친 이후에 그냥 제가 원할 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리고 꽤나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밥 먹을 때 왜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 그리고 뭐 밥 먹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할 때에도 방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식사를 10,000원을 추가하면 보호자 식사를 먹을 수 있는데요. 반찬이 5가지, 그리고 백김치 하나, 그리고 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디 가서 10,000원에 이런 식사를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식사가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조리원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산후조리원들도 좀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점은 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젓가락이 좀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불쾌한 분들은 조금 꺼려지실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겠고요. 이제 다만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조리원 동기를 만들기에는 조금 원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들과 수다를 떨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산후조리원의 특장점 포인트가 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산후조리원 투어를 다니시다 보면은 왠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특정 산후조리원마다 조금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처음 예약을 했던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서는 면역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내세웠었던 있어서 저희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사실은 처음에 예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예약했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좀 신식이라는 거, 이제 그것이 장점이었었던 것 같고, 이제 결국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게 된 바로 지금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가슴 마사지입니다. 지금 이곳은 가슴 마사지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슴 마사지가 뭐 매일매일 진행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 끝나고 나서도, 여기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원하면은 요청하면은 이제 와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각 산후조리원마다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원할지를 미리 좀 판단을 하셔서 자기 니즈에 맞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산후조리원 2주 생활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진짜 실전 육아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죠? 태양아, 힘을 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혹시 유익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육아를 해 나가면서, 남편과 함께 아기 키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꿀팁을 좀 전수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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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